네, 제가 입학 설명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한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미랄두레 학교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갈수록 우리나라의 교육 현장은 암울하고 안타까운 소식으로 가득하여 마음이 아픕니다. 바라기는 우리 미랄두레 학교가 황폐한 땅을 다시 세우는 파괴된 곳을 회복시키는 자들을 교육하는 학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교육이 새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매년마다 예수님의 가르침 그대로 교육하며 새로운 미래를 만나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입학설명회를 이루었습니다. 올해도 미랄두레 학교 초, 중, 고 과정 입학설명회를 지금까지 준비케 하시고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기대합니다. 이곳에 참석한 가족들, 가정들마다 기도로 준비하며 이곳에 나온 줄 믿습니다. 이루어지는 모든 순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미랄두레 학교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초중고 과정을 인도해 가셨는지를 보길 원합니다. 참석한 부모님과 학생들이 입학설명회를 통해 알고자 하는 것을 알아가게 하시고 학교와 선생님들과 첫 만남에서 어색하지 않고 평안함 가운데 질문하고 답하는 풍성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순서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학교와 참석한 모든 학부모와 학생들이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꽤 추운 날씨인 것 같아요. 추운 날씨를 뚫고 미랄두레로 오신 우리 학부모님들, 우리 또 선생님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입학 설명회의 학교를 소개하는 시간을 제가 담당했습니다. 저는 미랄두레 학교를 교장으로 섬기고 있는 신기원입니다.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중학교 때 꽤 오래 전이죠. 친구가 저에게 제 이름으로 삼행시를 지어줬습니다. 제 이름이 신기원인데 그때 중학교 때 친구가 신기하고 기발하고 원처럼 둥근 아이, 이렇게 이제 삼행시를 지어줬습니다. 그때 느낌이 좋았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느낌만 좋은 게 아니라 이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미랄두레 학교 와서 5학년 수업을 꽤 오래 했는데 5학년 수업하기 전에 제 소개합니다. 그래서 신기하고 기발한 원처럼 둥근 신기원입니다. 이제 이런 소개를 하는데 어느 해에 5학년 어떤 아이가 제가 신기하고 기발한 여기까지 했는데 갑자기 원숭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가끔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별명이 신기하고 기발한 원숭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원숭이를 어떻게 하면 제거할까 노력하다가 제가 책 한 권을 쓰게 됐습니다. 책 제목이 신기하고 기발한 원더풀 성경여행, 이렇게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래서 원처럼 둥근에서 원숭이에서 원더풀로, 앞으로 제 인생에 이 원이 어떻게 더 확장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의 최근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두 글자로 천국이죠. 어떻게 하면 미랄두레 학교가 천국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초단순화시켜서 하나님 나라는 관계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거기서 시작된다. 그 관계의 핵심이 뭘까? 대화다. 이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 일상 중에 나누는 대화 중에 천국을 경험하는 거죠. 그런데 잘못하면 지옥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일상을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방법은 대화에 있습니다. 대화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제가 관심을 갖고 미랄도레를 하나님 나라로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학을 했고 교회에서 10년 동안 교육 목사로 있다가 미랄도레 학교 시작하고 10년 동안 교목으로 섬기다가 2021년에 교장으로 4년째 섬기고 있습니다. 제 소개는 이것으로 여러분 소개도 다 듣고 싶지만 혹시 나는 꼭 소개를 해야겠다 그러면 일단 이렇게 마치시고 교장실로 오셔서 자기 소개해 주세요. 예, 미랄도레 학교에 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이 보이시는 건 숫자지만 저는 저 숫자가 아니고 사람이고 사건이고 스토리입니다. 8526은 2011년 미랄도레 학교가 처음 시작할 때 학생 숫자가 85명이고 교사 숫자가 26명이었습니다. 그렇게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 시작한 학교치고 학생들과 교사가 많았죠. 왜냐하면 저희가 2005년에 이미 학교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년 동안 하다가 미랄도레 학교라는 이름으로 다시 시작했을 때 함께 했던 학부모님들과 아이들과 선생님의 숫자죠. 2013년에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시는 이 왕자공 마을, 여기 학교가 이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저기 있는 숫자 17, 29.4는 이 땅이 17억, 25분의 학부모님이 17억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 29.4억은 이 건물을 올리는데 든 비용입니다. 거의 한 47억 정도가 미랄도레 학교에 투자가 된 거죠. 여러분, 기적이죠. 시작하기 전에 47억이 있어야 학교를 할 수 있다 했으면 아마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과 우리 공동체가 마음을 모아서 또 돈을 모아서 이렇게 학교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느덧 10년이 넘어갔습니다. 저는 학교 시작을 생각할 때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한 단어가 학부모입니다. 학부모님들이 이 역할을 미랄도레 학교 세우는 이 과정 중에 이 역할을 안 해주셨으면 지금의 학교는 없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도 학부모님들과 동역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10년의 역사를 소개하려니까 아쉽지만 여기까지. 네. 네, 미랄도레 10년에 대한 학교 교육 과정에 대한 간략한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느 학교도 교육 과정을 만드는 학교는 없습니다. 일반 공교육은. 근데 유일하게 대한학교는 교육 과정을 학교가 만듭니다. 단위 학교가 만듭니다. 저희 학교도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교육 과정을 만들어냈습니다. 10년이 지나고 나서 저희가 명명한 교육과정 이름이 소명교육과정입니다. 여러분에게 좀 낯설 수 있는데 저희 학교의 소명교육과정, 핵심은 소명이죠. 소명은 전생에 걸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과정입니다. 응답하는 삶을 우리가 소명이라고 하는데 그 소명을 어떻게 교육과정 안에 녹아낼까가 저희의 고민이었고 또 실천이었습니다. 일반 소명, 일상 소명, 고유 소명, 이 세 가지 소명을 학교의 체계로, 시스템으로 또 교육과정으로 만들었습니다. 전생에 걸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 소명인데 전생애를 우리가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최대가 12년입니다.
그럼 12년 이후에 어떤 삶을 살게 할까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핵심이 주도와 자율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 인생을 주도하고 자율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까? 거기에 핵심을 두고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으려면, 이것을 경험하고 알려면 신앙이 바탕이 돼야 되니까 저희가 신앙을 매우 중요하게 교육하고 있고요. 응답하는 삶은 매일매일 나 자신을 어떻게 성찰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근데 그 성찰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만의 고유한 영역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해서 그래서 이 신앙 성찰 배움을 미랄두레 학교의 세 가지 큰 기둥으로 초, 중, 고가 12년 동안 신앙 성찰 배움을 연결해서 모든 교육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랄두레 학교 소명 교육 과정 신앙 성찰 배움, 요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억하기 쉽도록 저희가 앞자만 따가지고 신성배, 그러니까 신성한 배, 홀리 쉽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누구나 예외 없이 13년을 미랄두레에 있다 보니까 미랄두레 하면은 가장 처음 이야기하는 학교 간판 프로그램이 우리 땅 지려밟고입니다. 우리 땅 지려밟고, 우리는 공동체, 땅은 우리 나라죠. 그 고유한 지역의 특색, 그리고 지려밟고는 함께 걷는 협력과 협동입니다. 사실 1학년부터 11학년, 12학년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겠다 그러면 12학년도 갈 수 있어요. 이 전체 학생들이 선생님과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는 한 300명이 움직이면 전국이 들썩거린다 이런 느낌으로 갑니다. 그래서 6년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경기도, 충청 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강원도 이렇게 해서 계속 순환하면서 우리 땅을 지려밟고 있습니다. 우리 땅이 여행은 3박 4일이지만 준비하는 기간이 10주입니다. 10주 동안 미랄 형제들 1학년부터 11학년 전체가 하나씩 여행을 계획해 나가는 주도적인 여행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저희 11학년이 되면 이 전체 프로그램을 리드하는 리더가 돼야 돼요. 제가 썼는데 예외 없이 리더가 된다. 모두가 리더가 된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 친구가 잘하든 못하든 역량이 있든 없든 리더로 훈련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1학년 아이가 식사 메뉴를 정할 때 점심 뭐 먹을까요? 1학년이 손 들고 라면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럼 저녁 뭐 먹을까? 1학년 아이가 라면이요.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 다음 아침을 뭐 먹을까? 라면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11학년 리더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1학년을 설득해야 되죠. 라면이 얼마나 몸에 안 좋은지. 라면을 3끼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이 과정이 저는 쉬운 것 같지만 어렵고 어려운 것 같지만 또 가족을 이루는 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땅지 3박 4일 10주간의 훈련을 거쳐서 갔다 오면 전체가 다 가족이 됩니다. 왜냐하면 1학년 아이를 업고 가야죠, 안고 가야죠, 돌봐야죠, 먹여야죠, 닦여야죠. 이런 걸 다 11학년 아이들이 합니다. 10학년 아이들이. 선생님은 뭐 하냐? 선생님은 최소한의 개입만 합니다. 선생님이 아주 위험한 순간, 아주 걱정되는 순간에 개입해서 조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글로벌리제이션, 세계화인데 저희가 학교 시작할 때부터 한중일 교류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일본, 한국이 함께 모여서 하는 해외 이동 배움을 시작했고, 지금은 중국이 약간 어려운 상태라 일본하고 교류하고 있는데, 지금 5학년이 초등에서 일본과 교류하고 있고, 그래서 도쿄에 있는 왁고 소학교를 저희가 방문합니다. 그리고 왁고 소학교 아이들이 저희 학교를 방문하고, 7학년은 광저우 옆에 동관이라고 있는데 동관 지역의 학교를, 동관 외국어 학교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 동관 외국어 학교 아이들도 저희 학교를 방문하고, 가장 핵심은 홈스테이입니다. 그 가정에 들어가는 거죠. 저희 부모님들도 그래서 중국, 일본, 이제 몽골도 하는데 몽골 아이들을 가정에 초대해야 됩니다. 3박 4일을 또 이렇게 함께 해야 됩니다. 특별히 8학년 몽골 해외 이동 배움은 중학교 2학년이 되면 25박 26일 모두가 가야 되고, 25박 26일 광야와 사막을 또 걸어야 됩니다. 2,000km 되는 고비 사막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또 그 모래산을 등반을 해야 됩니다. 사실 쉽지 않은 과정인데, 사실 저희 미랄두레 학교가 언제부턴가 이 몽골이 미랄두레로 특화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안에서도 진짜 미랄두레 학교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 몽골 갔다 왔냐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도 선생님들 중에 진짜 미랄두레 학교 선생님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 몽골 다녀오셨냐고. 예, 공식적인 확인은 아닌데 서로들 몽골 갔다 왔어요?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몽골이 그만큼 저희 학교의 대표 여행이 됐습니다. 그 외에도 미국 영어 캠프라든지 또 태국 컴패션 비전 트립 저희가 진행하면서 아이들이 세계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앙교육인데요. 기독대안학교의 기독의 핵심은 신앙입니다. 이 신앙교육을 저희가 가능하면 모든 선생님들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아침 8시 반에 오면은 큐티로 시작해서 하루에 3번 다니엘 기도, 그리고 성경 수업, 또 예배, 이런 신앙을 대표하는 것들과 함께 또 교과에서 또 비교과 프로그램에서 이 신앙교육을 저희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루에 3번 하는 다니엘 기도는 이때 말씀을 암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림 말씀, 그다음에 목표가 되는 말씀, 그리고 교훈 말씀을 모두가 다 같이 그 시간에 일어나서 1분 동안 암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제 설명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들으시고 이제 11시 되면은 올라가실 텐데 초중고 부스에서 조금 더 자세히 교장 선생님이 한 말이 사실인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를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은 공동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고, 아무리 좋은 씨앗이 있어도 그 씨앗을 담을 텃밭이 필요한데, 저희 미랄두레 공동체는 그 텃밭을 정말 좋은 땅으로 기경하는 그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특별히 초등에서는 마을 활동, 직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저희는 마을인데, 그래서 미랄두레 마을로 운영하고 있고, 회장이 없고 이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등, 초등에는 부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 체제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마을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한 표, 누구나 자기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고, 특별히 초등은 직업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 오면 직업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뭐 직업이 아주 다양하진 않지만 은행원도 있고, 나누소 가게 직원도 있고, 재정경제부도 있고, 환경미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반 밴드 애들이 있고, 교장실 와서 청소하고 예. 그리고 또 뭐 산림청도 있고, 또 4, 5학년이 되면, 특히 5학년이 되면 창업을 할 수가 있어서 자기 교실을 영화관으로 만들기도 하고, 팝콘을 만들어서 또 일정 금액을 받고 영화 보여주고, 그리고 이 모든 활동을 다 학교 화폐를 이용해서 하게 됩니다. 경제 활동하게 되고, 직업 윤리 배우게 되고 하는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컴패션은 저희가 2011년부터 11명의 아동, 태국 아동을 입양했습니다. 직접 한국으로 데려온 건 아니고, 한 반이 한 명을 입양해가지고 저희가 매달 후원하면서 편지 쓰고 있고, 지금은 23명의 아이를 입양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실 앞에 보면은 반 아이들 사진이 있는데, 거기 후원하는 아동 사진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한 번씩 편지 보내고 또 기도하는
저희가 2011년에 가장 어려울 때 더 어려운 아이들을 돕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고, 저희가 미랄 두레인데 미랄의 희생 헌신, 두레의 공동체, 이게 중요한 가치인데 그중에 미랄의 헌신 희생, 이 부분을 컴패션을 통해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예, 교육 시스템은 좀 복잡하지만 저희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교육 시스템입니다. 일반 공교육은 나이스라는 그 행정 시스템을 통해서 모든 행정을 다 관리하는데, 대안학교는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려운 과정이 있었어요. 3번 기독대안학교 연합에서 1,500만 원, 1억 5천 투자해서 만들려고 했는데 못 만들었습니다. 너무 힘든 작업이라. 근데 저희 학교 선생님 한 분이 이걸 만들었습니다. 거의 시가 가치로 한 3억 정도 되지 않을까. 안 놀라시네요. 네. 저희 학교가 그 에듀시드, 에듀허브라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학교 행정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어오시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이제 미래교육을 얘기해야 되는데 맞춰달라고 하네요. 네. 이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미랄두레학교 10년을 여러분과 함께 할 텐데, 미래교육의 핵심이 뭘까? 저 두 학교가 사실은 야심차게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더 스쿨 오브 퓨처하고 알트 스쿨인데 2006년, 2013년에 시작했습니다. 저 미래학교는 빌 게이츠가 투자했고, 알트 스쿨은 그 구글의 막스 벤틸라라는 사람이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거의 끝날 때쯤에 마크 저커버거가 투자했습니다. 1,100억을 투자했는데 지금 저 미래스쿨은 남아 있어요. 그런데 중간 점검할 때 688개 학교 중에 최하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 알트스쿨은 9개까지 확산이 됐다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지금은 학교는 다 사라지고 소프트웨어 회사로만 하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 두 학교가 야심차게 시작했는데 왜 미래학교로 실패했을까? 많은 교육학자들이 결론 내린 결론이 뭐냐면 교육의 본질을 잊었다는 거예요. 그 교육의 본질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저거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순되는 수많은 목적 관계 순간들이 모인 통합의 과정이며 관계를 통해 의미를 만들어가는 사회적 경험이자 활동이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육은요, 목적과 관계와 순간들이 모순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이 경쟁을 안 하겠다고 하지만 학교 현장에 경쟁이 있어요. 한 개별 맞춤형 교육을 하겠다고 하지만 이 공동체를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목적과 관계와 순간들이 되게 모순되게 움직여요. 이거를 누가 의미 있게 만드느냐? 선생님입니다. 제가 미랄두레 학교에서 가장 자랑하고 싶은 거 하나를 고르라면 선생님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혹시 다른 대안학교 설명회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어떤 대안학교도 이 얘기를 안 하면 문제 있는 학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만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대안학교는 생명이 교사에게 있습니다. 교사가 신앙적으로, 성품적으로, 역량적으로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기독 대안교육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자랑하고 싶은 우리 선생님들이 뒤에 계십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네. 이따가 올라가셔서 신앙, 성품, 역량을 시험해 보세요. 네.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자, 마지막. 네. 여러분이 지금 미랄두레학교에 오셨는데, 기독대안학교를 선택하셔서 오셨는데,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기독대안학교는 마이너입니다. 메이저가 아니에요. 예, 중심에 있지 않고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실 소수 마이너를 선택하신 거예요. 빚도 없고 이름도 없습니다.
이거 선택하신 거예요. 제가 저 글을 보고 깜짝 놀라서 여러분께 또 저희 선생님들께 소개했는데, 저게 doing the same thing over and over again and expecting different result. 저거 번역하면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 그리고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거, 저거를 아인슈타인이 뭐라 그랬냐면 insanity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친 짓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를 기대하는 거, 이거 미친 짓이다. 방법을 바꿔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아인슈타인의 글을 이렇게 보다가 묵상하다가 우리 미랄들의 학교가 저 미친 짓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13년째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결과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결과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저희는 13년 전에 왕자국 마을에 학교 세우면서 똑같은 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어를 바꿨습니다. 네.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데 다른 것을 기대하는 우리 미랄두리 학교 sincerity. 저게 뭐냐면 신실이고 성실입니다. 미랄두리 학교는 13년, 앞으로 10년 여러분과 함께 작은 미랄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일을 계속해서 성실하게 반복하려고 합니다. 미친 짓이 아닌 성실을 이루어내는 미랄두리 학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랄두리 학교 중등과정 교사 박영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미랄들의 교육 이야기 토크쇼를 이제 열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 재학생과 졸업생 그리고 학부모님과 함께 하나씩 이야기를 풀어갈 때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우리 학교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을 모실 텐데요. 박수로 네,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와주세요. 제 옆에. 네. 먼저 여기 지금 학교에 학생을 보내고 계신 두 어머님과 아버님을 모셨습니다. 네, 인사해 주세요. 네. 네. 그리고 네, 이쪽으로는 지금 11학년 2장 그리고 부의장 두 학생과 그다음에 7기 졸업생을 모셨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네. 이따가 소개는 자리에 앉아서 간단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자리에 앉아서 토크쇼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제 옆에 앉아 계신 어머님부터 자녀 소개와 함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중3 9학년에 있는 딸 한 명이랑 올해 신입으로 다시 시작할 1학년을 두고 있는 예흠이 엄마 김순복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동안 두 남매가 든든하게 중등에서 정말 든든한 역할을 잘 해주었는데 이번에 또 1학년 신입생 어머니가 되셨어요. 네. 네. 미랄도리 학교를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아까 교장 선생님께서 저희는 이제 마이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되게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게, 참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아이들을 좀 양육하고 싶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뭔가 성적과 이제 경쟁으로만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조금 다르게 키울 수 있을까를 되게 많이 고민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아이들을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을까를 되게 많이 고민을 하면서
그 메이저의 길을 안 가고 싶고 마이너의 길을 가고 싶어서 선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수많은 아이들이 어떤 의미나 어떤 목적이 없이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을 가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또 아이들은 그 경쟁이라는 그 아픔을 또 겪어야 하고 경쟁을 잘 못했을 때는 또 아이들이 겪는 아픔들이 너무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사실은 초등학교 때는 또 그게 좀 덜 느껴지는데 중고등학교 가면 아이들이 성격이 변한다거나 부모와의 관계도 안 좋아지거나 해서 그렇게 너무 많이 힘들어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이들에게 심어주신 그 달란트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 달란트를 어떻게 하면 발현할 수 있을까? 그거를 이제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학교를 선택하게 됐고요. 그렇고 이제 그런 고민들을 사실은 뭐 저 혼자 하거나 아니면 이제 남편이랑 같이 하게 되는데 이런 고민들을 같이 할 부모님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고 마침 또 미랄두레를 제가 와 보니 제가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고민하는 그런 고민들을 동일하게 같이 하고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고민들을 또 나눌 수 있고 물론 저희 안에 해결이 딱딱 나오지는 않더라도 고민을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외롭지 않고 참 힘이 되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런 바람을 가지고 저희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주셨는데 자녀들이 직접 초등과 중등을 다니면서 어떤 부분에서 성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학교를 선택하면서 사실은 남편하고 고민을 했던 것은 우리가 이 길을 선택해서 오긴 왔지만 또 너무 그 아이들을 세상에서 우리 기독교가 세상 가운데서 자라고 세상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너무 또 온실 속의 화초처럼 키우는 게 아닐까? 그래서 사실은 그때 그 면접 봤을 때 선생님이 여기 마침 계시긴 하는데 저희가 그걸 물어봤어요. 너무 아이들을 온실 속의 화초처럼 키우는 건 아닐까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때는 그 말을 잘 몰랐는데 막상 와 보니 일반 학교는 학년이 올라가면 아이들도 바뀌고 선생님도 바뀌고 내가 이 친구랑 싸웠어도 헤어지면 그만이고 안 놀면 그만이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학급의 아이들이나 학교의 규모가 아무래도 작다 보니 관계가 깨어지면 그 관계를 어쨌든 극복을 해야 그 다음 산을 넘어갈 수 있어서 오히려 참 이렇게 건강한 들꽃처럼 아이들이 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관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또 어떨 때는 내가 좀 참아야 되는지 어떨 때는 또 제가 나서야 되는 적극적으로 이걸 해결해야 되는지를 배워갈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이들 스스로 내적 파워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싸젬 말로 맵집도 생기고 약간 그런 것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서 오히려 더 뭐라 그럴까 비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는 들꽃처럼 너무 잘 자라고 있는 거를 지금 이렇게 목격하고 있고요. 이제 이러한 모든 과정이 어떻게 보면 저희 부모로서는 아이들이 이제 진로를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이제 고민이 많이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아까 교장선생님께서 언급해 주셨던 그런 많은 공동체 활동이나 또 친구들과의 그런 관계를 회복해 가는 과정, 그 다음에 선생님들과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아이들이 진로를 되게 스스로 찾아가고 고민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수 있었던 것이 사실은 제가 일반 공교육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무조건 이렇게 공부해야 되고 학원 가야 되고 이 학원 끝나면 저 학원 가야 되고 제가 사실 하남에 거주하고 있는데 하남 엄마들도 만나면 80%가 어느 학원이 좋으냐 우리 얘 학원 다녀봤는데 좀 다른 쪽으로 가고 싶다. 근데 이제 그러하게 아이들이 학원마저도 아이들이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과정 가운데 오히려 그 시간에 진로를 고민하게 되고 소명 시간을 통해서 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던 것이 참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이 시점에서 사실은 이름이 없지만 저 뒤에 우리 큰 아들이 사실은 있는데 저희 큰 아들은 이제 현재 고2
이고 이제 우리 여기 학년으로 치면 이제 11학년인데 사실은 이제 저 친구가 제일 먼저 이제 중학교 입학하면서 미랄두레를 왔었고 중학교를 거쳐서 이제 본인이 좀 뜻한 바가 있어서 특성화고로 이렇게 옮긴 아이가 저희 예겸인데 저 예겸이 얘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6년을 학교 집만 다니던 아이였어요. 그런 친구고, 뭐, 친구들하고 놀겠다, 뭐, 이렇게 자기 주도적으로 나서는 친구가 전혀 아닌데, 사실은 지금은 본인이 이제 사업을 하겠다며 굉장히 고2인데 사업하겠다며 명함도 파고 막 이러고 있는 아이인데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어느 날 예겸아 너 참 옛날에는 너무 얌전하고 진짜 누구 앞에서 말도 할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니? 그랬더니 엄마 나는 지금 내 모습이 내가 원하던 모습이었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면서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나의 터닝 포인트가 미랄두리 학교였어. 그 얘기를 저한테 할 때, 제가 부모로서 사실은 이제 공교육이 아닌 그 마이너를 선택했을 때, 이게 제가 아이들한테 정말 잘해준 선택일까? 근데 괜히 아이들은 원하지도 않는데 내가 또 이런 걸 강요한 건 아닌가? 이런 부모로서의 고민이 사실 없잖아 있었는데 그 말 한마디로, 내가 참 아이들을 위해서 고민했던 것이 이렇게 좋은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들과 발판을 마련해 줬구나.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사실 부모로서 너무 이렇게 흡족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런 선한 뜻이 이루어가는데 조금씩 그래도 뭔가 보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양육하고 있습니다. 말이 너무 어쩌면 부모와 교사로서 가장 큰 기쁨은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와 또 나에게 맡겨주신 학생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일 것 같은데 이렇게 자녀가 성장한 모습을 함께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아버님께 질문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아버님 자녀 소개 함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11학년 의민이, 그 다음에 9학년 희민이, 그 다음에 이제 막내는 민교인데, 이제 여러분과 같이 이번에 등록을 저는 했고요. 네, 그래서, 네, 그런 가족입니다. 네. 지금 두 형제를 이제 보내시고 벌써 11년째 저희 미랄둘의 가족으로 함께하고 계시면서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또 좋은 점들도 있었지만 또 어려운 점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좀 어려웠던 점들을 있었다면 나눠주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거의 미랄 두레학교랑 같이 늙어가고 있는 개념이거든요. 왜냐하면 2013년에 이제 설립하자마자 의민이가 아마 그 다음 해인가 그 해인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벌써 11년이 지났고, 그 다음에 이제 늦둥이 막내가 들어오고, 걔가 졸업하면 저는 거의 24년을 이제 이 학교랑 23년을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육아 시즌 1 때는, 시즌 1 때는, 저도 힘들었기 때문에, 저도, 청년에서 진짜 어른이 돼가는 사회에서 기반을 잡는 시기였고, 저도 아빠가 처음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저다워지려고 노력해야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참 쉽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미랄 두레학교를 선택하게 된 겁니다. 이제 2013년에 저도 직장을 그만뒀는데요. 2013년에 여기가 이 건물이 섰는데, 저도 이제, 뭔가, 잘못 작동하고 있는 곳에 내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 내가 갖고 있는 직업, 이렇게 바쁘게 건조하게 살아가는 게 정상일까? 그런 삶에 대한 의문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의문에 대해서 내가 좀 해결하고 싶고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실험해보기로 결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의 교육 문제도 같이 실험해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지내왔는데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애교의 어머님 말씀처럼 저희 학교에는 정말 코끝이 찡하고 아름다운 사건들이 너무 많았고요. 제가 그런 모험을 감행하기를 잘했다는 거를 거의 매주, 거의 매일 느끼면서 11년을 지내오게 해주셨죠. 물론 거기에는 우리 선생님들 공이 제일 크고요. 예, 선생님들의 그런 어떤 뭐랄까 대가 없는 그런 사랑들을 아이들이 받는 거를 이렇게 지켜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그런 삶의 실험들을 하는 데 있어서 저 자신도 아주 큰 원동력이 됐다고 생각하고, 저희 학교가 여러분 다른 대안학교와는 굉장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과 교사와 학생이 뒤엉켜서 지난한 생활을 해요. 지난한 생활을 합니다. 보통 대안학교는요, 유명한 대안학교도 이렇게 숙식을 아예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과 떨어져서 일주일 동안 거기서 지내고 할주일에 한 번 오는 대안학교가 대부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개입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선택하는 시점에서 그런 점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분들이 추구하는 교육적인 효과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선 교육이라고 한다면 가정도 함께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학교는 정확히 그런 학교예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쉽지 않습니다. 선생님들도 너무 쉽지 않고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 자녀에게 지나치게 자기 감정이 몰입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학교를 보내다 보면 내 사건만 아주 커 보이는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부모님도 그 일을 당한 선생님도 여전히 잘하고 있는 자녀라는 거죠. 성장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충돌하고 그런 것들에서 내가 또 뒤로 물러가야 될 때가 있고, 그럴 때 내가 양보해야 될 때가 있고, 그래서 제가 의민이 이제 11학년 동안 이 학교에서 같이 그렇게 뒤엉켜서 생활하면서 부모인 저 자신도 성숙하고 더 순결한 가치를 위해서 어떨 때 참아야 하는지, 또 어떨 때 내가 개입해야 하는지, 어쩔 때 도와줘야 하는지를 배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쉬운 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저는 이제 각오해야 하시는 점은 그런 점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시간을 많이 내셔야 됩니다. 시간을 생각하신 것보다 학교에 이렇게 보내고 학원 돌리고 하잖아요.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여기는. 그런 세계가 아니고 정말 조심스럽게 교사와 아이의 관계 가운데 조심스럽게 질문하고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교감하고 그렇게 교육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소비자 마인드라고 썼는데, 처음엔 저도 그런 줄 알았었죠. 그런 줄 안 그래야지 하고 직장까지 때려치웠는데도 불구하고 제 세포 안에는 이미 소비자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등록금을 냈으니까 이런 건 내가 서비스 봐야 되지 않나? 이런 게 이면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와보시면 정말 공동체예요. 말로만 공동체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공동체가 됩니다. 예.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처음 시작이 학부모님들의 재정으로 학부모님들과 교사분들의 정말 피땀 어린 재정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 토대 위에, 이 공동체라는 토대를 저희는 벗어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정성껏 조심스럽게 이 공동체 안에서 나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그런 이제 학교이고요. 제가 이제 시즌 2와 육아를 이제 여기를 또 보낸다고 하니까 시즌 1 함께 하셨던 다른 어떤 부모님들이 저한테 왜 거기 또 보내요? 이런 분도 있어요, 진짜로. 그분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소비자 마인드, 그다음에
아이를 이제 아이가 커가다 보면은 초등학교 때는 괜찮은데 욕망이 올라옵니다. 예, 불안해지고 정말 그래요. 지금도 저희 아이 의민이가 다른 학교를 이제 미랄두리 학교조차도 절반만 수업을 하고 오후에는 자기가 원하는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는데 그걸 그냥 셀프 스터디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그 질문하신 게 뭔지를 알죠. 근데 그 질문의 끝은 그런 거예요. 다녀봤는데 이쯤 왔으니데 왜 뭐가 좋아가지고 또 보내냐는 진짜 궁금해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대부분 이제 제 생각엔 그 학부모님들은 저학년 때에 자신들의 삶에 지치고 진짜 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한 던진 질문에 스스로 지금 대답을 잘 못하고 잊어버린 케이스가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 미랄두리 학교는 그렇게 배우고 성장하고 있고 살아서 유기적으로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하나의 생명과 같은 그런 학교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어쩌면 좀 이렇게 어려웠던 부분들을 나눠주면서 좀 현실적인 고민들을 좀 나눠주신 것 같아서 큰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아버님 이 자리에서 고민하고 계신 학부모님들께 먼저 이 교육을 경험해 보신 학부모님으로서 해드리고 싶은 말씀을 해주세요.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민이를 네. 우리 의민이는 같은 학년이어가지고 울보였어요. 어마어마한 울보입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선생님 울었대. 왜 울었어, 의민아? 1학년 때. 그러면 선생님이 자기에게 질문을 해서 울었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누가 해볼까 하고 이렇게 손 이렇게 하면 의민이를 보면 의민이는 그 눈빛을 보고 우는 거예요. 네, 그 정도로 소심하고 섬세한 아이인데 이제 1학년 때 칭찬 스티커 붙이는 거를 한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서 칭찬 스티커를 많이 붙이면은 선물을 주겠다, 뭐 이런 걸 이벤트를 하셨겠죠. 근데 의민이 또 울었다는 거예요. 왜 울었냐면 그 상황이 어려운 거야. 그렇게 뭔가 경쟁해야 되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담스럽고 어려워가지고 자기는 학교를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직접 나서지 않고, 왜냐하면 선생님이 보시는 의미가 있을 거기 때문에 제가 직접 개입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고, 그 선생님을 믿었죠. 왜냐면 우리 선생님은 너무 인격적이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의미나 선생님에게 한번 물어봐. 내가 이런 감정인데 이렇게 경쟁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나는 마음이 어려운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보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음날 학교 오는데 신나가지고 오는 거야. 왜 그러냐더니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대. 의민이가 지금 이 칭찬 스티커 하는 게 부담스러우면 그럼 하지 않아도 좋다고 예외를 주는 거죠. 저에게는 굉장히 큰 상징적인 사건이었고, 지금 이런 사건은 우리 학생들도 매주 겪는 일들이에요. 예, 뭐냐면 내가 그만큼 나라는 존재가 존중받고 있고 전체의 줄에서 어떤 때는 나 한 사람을 위해서도 누군가는 이렇게 기다려주고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그런 사람으로 내가 태어났다는 거를 정말 매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학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의 마음을 지키실 수만 있다면 또 그 공동체의 진안함을 함께 하실 각오가 서셨다면 강력 추천, 대체 불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독대안교육은 이렇게 부모와 교사가 함께 동역자가 되고 또 학교와 가정이
서로 신뢰하는 관계에서 협력할 때 정말 꽃을 피우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꾸면서 든든한 동역자가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 부모님께서 이렇게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우리 학교를 다녀본 학생들의 이야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자, 우리 먼저 예린이가 딱 마이크를 들고 있네요. 먼저 두 학생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1학년 2장 김예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1학년 고등 부의장 이수아입니다. 네, 이장 부의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먼저 미랄두레학교의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인지 좀 자랑 좀 해주세요. 저는 미랄두레학교의 가장 큰 장점이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관계를 맺는 게 되게 중요하고 또 일방적일 수 없기 때문에 건강한 관계를 맺는 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미랄두레학교에서는 그런 좋은 관계들을 맺을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은 것 같은데 먼저는 선생님들의 관계에서 선생님들과 또 소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그리고 어떨 때는 친구같이 즐겁게 또 어떨 때는 제가 고민을 말하면 조언을 해주시는 점에서 그리고 또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는 그냥 1년 같은 반 친구, 가벼운 친구가 아니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관계들에서 가장 좋았던 점은 서로가 서로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기 때문에 내가 나의 모습을 꾸며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미랄두레학교의 가장 큰 장점이 관계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장점은 학생만 느끼는 게 아니라 또 교사들도 함께 느끼는 공통점인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사실 학교를 다니면서 아이들과 맺는 관계, 또 선생님들과 함께 맺는 그 관계가 너무 좋아서 항상 큰 장점으로 꼽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교의 교육과정을 소명교육과정이라고 말씀해 주셨었는데 소명교육을 직접 받으면서 내 소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해보고 또 좀 더 깊이 공부하고 실천해본 경험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MD 스쿨레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혹시 MD 스쿨레를 다 아시나요? 아마 이제 고등 이따 부스에 올라가시면 좀 더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MD 스쿨레는 간단하게 이제 제 소명에 대해서 고민하고 활동해보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갖는 건데요. MD 스쿨레는 고등에서부터 시작하고 그 전에 중등에서는 소명 교육 과정을 통해서 진로 적성 검사나 독서 활동 같은 거에서 저의 적성을 찾는 활동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마케팅이라는 분야가 정말 흥미롭고 그래서 MD 스쿨레 때는 디자인이나 사업이나 경영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과 비즈키링 사업을 도전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직접 사업자 등록도 해보고 네이버 스토어에 상품 등록도 해보고 또 비즈키링을 활용한 펀딩을 통해서 유기견 보호센터에 기부를 하는 그런 활동을 했었는데 그게 저한테는 제 진짜 소명을 탐구하고 또 새로운 배움을 갖는 것에 큰 도움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냥 선생님께서 해주시는 그런 배움 말고도 또 스스로 뭔가를 찾아내고 또 깊이 정말 도전해보고 너무 정말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또 어떤 도전을 하게 될지 또 응원하는 마음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졸업생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7기 졸업생 김신혜입니다. 네, 저는 졸업을 했지만 학교에서 되게 자주 만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졸업생, 신혜미랄. 미랄두레학교가 졸업 이후에도 미랄두레학교가 떠오를 때가 있다면 언제인가요? 제가 키워드를 밑색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저런 키워드를 정했는데 밑색이라는 거는 캔버스에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전에 전체 분위기랑 어울리는 색을 한 겹 칠하는 작업인데 저걸 미랄두레가 나한테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했을 때 딱 저 단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그림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전체 분위기가 더 풍부해지도록 유도하는 그런 작업이라서 저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관계가 되게 미랄둘의 학교에서 중시되는데 2020년에 졸업했지만 여지껏 미랄둘의 친구들이 지금 제 친구들이다 해서 매일매일 연락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매일 생각하게 되고 또 미랄둘의 학교 자체도 주에 몇 번씩 제 머리를 이렇게 스치는 그때 그랬지. 물론 4년밖에 지내진 않았지만 그때 그랬었지 하면서 저에게 엄청나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장소이자 환경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드님께서 초등학교 6년 동안 학교 집만 왔다 갔다. 근데 제가 그런 학생이었거든요. 지금 마이크를 쥐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에겐 기적인데 그래서 그런 작지만 저에게 기적 같은 일들을 매일 이룰 수 있게 해주는 곳이 미랄둘의 학교여서 저의 삶을 한층 풍부하게 만들어준 공간이 아닌가. 그래서 밑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밑색이라는 키워드를 사실 보내주셨을 때 이게 어떤 의미였을까 했는데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그러면 그 밑색을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데 그래도 미랄둘의 학교에서의 기억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다면 얘기해 주세요. 제가 이 질문을 딱 보자마자 생각이 든 게 10학년 때 가을에 지금 한 7년 전인데 그때 갔던 태국 컴패션 비전 트립이 있었거든요. 그때 딱 듣자마자 가야겠다라고 결심한 게 제가 후원하는 아이를 화면으로만 보다가 한번 직접 만나서 관계를 맺는 것도 되게 좋은 경험이겠다 싶어가지고 떠나게 됐는데 저는 단순히 그 아이와의 관계만 생각하고 짐을 챙겨서 떠난 건데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관계랑 상황이 제 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잘 마음에 담아서 돌아와서 또 생각해보니까 그 경험들이 저한테 상상 이상으로 더 감명 깊게 남아서 최근에는 꿈까지 꿨는데요. 꿈을 꿨는데 그때 아이를 만났던 학교랑 저희가 둘러서서 기도했던 그 장소가 꿈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작년인데 아직까지도 저한테 그 기억이 굉장히 소중하게 남아있구나 해서 그 꿈을 기점으로 제가 또 다시 컴패션 1대1 후원을 등록을 해서 지금도 지금 그때는 반대 1이었는데 지금은 1대1로 이렇게 결연을 맺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어떻게 연결을 해서 이어가실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에서 배웠던 이런 배움과 활동이 지금의 또 삶의 곳곳에서 어떠한 지점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뭔가 확장해 나가고 구체화해 나가는 그런 모습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이장 김예린 미랄이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분들께 우리가 맛집을 찾아내면은 되게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맛집 소개하듯이 약간 내돈내산 자랑하듯이 학교에 대한 자랑과 함께 이렇게 하면 학교를 정말 10분 이걸 즐기고 누릴 수 있다 하는 그런 꿀팁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저희 학교는 등하굣길이 진짜 예뻐서요. 특히 봄에 오시면 여의도 벚꽃축제처럼 길에 벚꽃이 쫙 펴있는데 등교할 때 기분이 너무 좋고요. 그리고 꿀팁은 학교를 조금 늦게 해가 질 때 하면 언덕에 올라갈 때 진짜 너무 예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좀 오래 머무는 게 좀 꿀팁인 것 같습니다. 네. 등교할 때와 하교할 때 이건 진짜 이 학교를 다니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정말 소소하고 큰 기쁨이거든요. 모두가 함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네요. 네, 오늘 이렇게 5분의 패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작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고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토크쇼를 진행했는데 또 들어보니 또 선생님들과 교사들에게 저에게 정말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는 시간이 아니었나.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오늘 나누어 주신 두 학부모님과 또 새 미랄들의 이야기가 이제 여기 앉아 계신 부모님들과 자녀들에게 어떤 이야기로 이게 쓰여지게 될지, 어떤 새로운 이야기로 쓰여져서 이 자리에서 또 여러분의 고백을 어떻게 또 듣게 될지 그 날들을 또 기대해 보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시간 내어 귀한 이야기를 나눠주신 우리 패널분들께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이제 인사할 텐데 그때 큰 박수 해주세요. 네, 일어나실까요? 네, 네, 지금까지 2025 입학 설명회 토크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그 초등 과정을 섬기고 있는 초등 교감 김대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입학 요강을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약간 뒤 시간도 좀 있어서 짧게 좀 간략한 거 좀 중요한 내용으로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3분은 넘지 않으려고 하는데 혹시 3분이 넘으면 마이크를 좀 꺼주세요. 네. 네. 지금 학교 입구에서 받으신 그거 쇼핑백에 입학 요강 안내 유인물이 있을 거예요. 그걸 한번 잠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모집 지역은 지금 서울 경기 지역이고요. 모집 대상은 저희들이 신입생하고 편입생 이렇게 두 지금 입니다. 그 신입생은 우리 2018년생인데 부모님이 희망할 경우 2019년생도 저희들이 받고는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편입생은 현재 1학년 그래서 중학교 3학년까지 고등을 받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정원이 16명이고 특별 전용으로 저희들이 기독교 학교이고 이래서 여기 우리 목회자 가정하고 우리 교직원 자녀 이렇게 특별 전용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들 일정을 좀 약간 보시면 원서는 지금 학교에 홈페이지 이렇게 입학 자료실에 그 원서가 이렇게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학교에서 이렇게 출력도 가능한데 저희들이 원서를 작성할 때 좀 타이핑을 좀 치셔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받아서 파일로 작업하는 게 좀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방문 접수, 우편 접수, 온라인 접수 다 받고 있는데 온라인 접수가 좀 더 편하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렇게 접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일정을 좀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 서류 전형 발표는 12월 2일 이렇게 되어 있고 뒤쪽을 한번 보시면 이쪽을 보시면 저희들이 이제 학교 체험이 있거든요. 신입생은 하루 9시부터 그리고 2시까지 그리고 편입생은 5일간 체험을 해요. 그러니까 일반 우리 학급에 들어가서 해당 학년에 들어가서 이제 친구들하고 5일 동안 같이 지내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제 어떤지 또 자기도 이제 학교에 잘 지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봅니다. 그렇게 체험을 하고 나면 면접이 있어요. 면접은 부모님, 아빠, 엄마 그리고 자녀, 학생까지 해서 저희들이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이제 그 합격자 발표 있고 등록 이 일정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5번에 각종 납입금 안내가 나와 있는데 요거 참고로 좀 보시고 예탁금 발전기금은 한 가정당이에요. 가정당. 한 명이 들어오든 두 명이 들어오든 세 명이 들어오든 가정당이 이루어지고 그 저희들이 할인 혜택도 있거든요. 다자녀 그리고 특별 정의된 부분 할인 혜택되는 것 좀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보시고 이제 3쪽을 보시면 그 서류 제출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좀 꼼꼼히 살펴보시고 좀 누락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업료, 이 수업료는 올해 기준이에요. 올해 기준으로 이렇게 수업료가 책정되어 있고 급식비, 저희들은 급식비는 또 시청에서 지원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정의 부담을 좀 덜어드리고 있고 스쿨버스는 선택입니다. 자차도 이용 가능하고 또 편도, 왕복 다 선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간략하게 좀 안내를 드리고 이제 이게 끝나면 부스는 1층에 저희들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초등, 중등, 고등까지 마련되어 있고 올라가서 그걸 이제 보시고 둘러보시고 또 자세한 내용은 거기서 상담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초등 체험 놀이터 신청하신 분은 1층이 아니고 2층으로 올라가셔서 안내에 따라 이렇게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초등 체험은 12시까지고 1층 부스는 1시까지입니다.
네,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바로 올라가셔도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